컴텔고 중 고신컴대 18년째 컴파니 인생하고 있는 고시경입니다.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겨 요즘에 자꾸. 너무 잤어. 9000번대 CPU로 우리가 지금 받았잖여. 아, 이번에 나온 특장점들. 자, 일단은 9000번대 이렇게 4가지 모델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9700X 그리고 9600X 이렇게 2개만 표가 대단해. 14700K랑 비교를 했던 표가 게임 성능이 이렇게 왼쪽에서는 작업 최대 31%나 성능이 올라갔다. 작업에서 무려 42%나. 두 번째는 열 저항률 많이 개선됐다. AMD는 왜 이렇게 발열이 센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좀 감소를 시켰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DDR5를 8000MHz까지 지원한다. 오버클럭을 자유자재로 더 올릴 수 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PBO 기능. CPU에 전력을 잘 공급해주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는 요 PBO 기능. 추가적으로 이 AMD가 기존에 2025년까지였나 6년까지였나로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늘려가지고 27년까지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메인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더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AI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된다. 어떤 특정 툴에서 무려 20% 가까이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MSRP 기준으로 많이 인하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9000 시리즈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능은 어떤데, 일단은 국내에서 그래도 나름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 2개의 벤치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K사전에서 테스트한, 두 번째는 신성조님의. 자, 일단은 가장 위에 줄이 이제 9600 CI 벤치, 블렌더, 핸드브레이크 이렇게 3가지가 작업. 네 번째는 이렇게 AI 툴, 게임 벤치. 자, 일단 CI 벤치 같은 경우에는 9700X의 싱글 점수가 2200점 가까이 돼요. 거의 14700K급이다. 멀티 성능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조금 보기 쉬울 거예요. 사실 멀티 코어가 7700X에 비하면은 9700X가 크게 오르진 않았어. 우리가 작업에서 얼마 나오는지 블렌더 테스트 좀 볼 건데, 자, 이게 그래프가 짧아야 돼요. 9700X가 124초, 4초 줄었어요. 9600X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4500급 정도다. 작업에서 좀 맛이 없지 않나. 왠지 늙지를 바라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AI 9700X 같은 경우는 7700 대비 무려 38% 정도. 현재로서는 9700X를 능가하는 프로세서가 없다. 인텔은 이 AI 관련해서는 따라오지 못해요. 자, 일단 이렇게 작업 성능은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지. 우리 동시에 신성조님이 이제 비교했던 것도 같이 볼 건데, 자, 이 모든 게임 벤치 같은 경우에는 7800X3D가 100%, 기준 9700 같은 경우에는 7800X3D에 비해서 90% 내지는 94% 정도. 전체 저감인 게임 내에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차이 난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평균 몇 퍼센트 차이 난다 하는 거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감안하고 보다 이거지. 그래서 게임을 어떤 게임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14600K보다 i7보다 잘 나오기도 하고, 일단은 783D를 이길 수 있는 CPU는 없었다. 그런데 이러면 아쉽잖아. 형님이 또 열심히 벤치한 게 있는데 말이야. 사용한 벤치 환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롤인데 왼쪽 바이오스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일반, 오른쪽이 PBO 기능을 킨 화면입니다. 베타 바이오스라 그런지 CPU 정보가 안 나오긴 하는데 평균 프레임에서 약 5에서 6% 정도의 성능 격차로 눈에 띄는 평균 프레임의 변화가 있었네요. 꽤나 성능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 게임은 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요즘 신작 게임입니다. 여기서 수치가 작긴 하지만 퍼센트로는 최대 8%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물론 같은 화면을 표출하는 게 불가능한 게임이라 차이가 조금 더 클 수도 있긴 합니다. 모든 게임에서 과연 PBO 기능이 만능일까요? 세 번째는 사이버펑크인데요. 화면 바뀐 거 아니고 PBO 쪽 화면이 평균 프레임 쪽보다 조금 더 낮은 게 맞습니다. 처음만 그런가 끝까지 한번 지켜봤는데 뭐 크게 변화 없이 3%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프레임에 예민한 배그에서 효과가 좀 더 좋아야 할 텐데 이게 가장 크게 거꾸로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인데 거의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PBO를 켠 부분이 성능이 약간 더 떨어지긴 합니다. 실제 CPU 연산폭은 어떤지 CPU 마크를 돌려봤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쪽에서 약간이긴 하지만 PBO의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벤치도 돌려봤습니다. 일반 버전에선 21704점에서 CPU 최대 전력량은 87W를 기록했고, PBO 켠 버전에서 22892점, 무려 138W를 기록했습니다만 급수가 높은 쿨러는 아니지만 3열 순행을 사용했는데도 CPU 온도가 스로틀링이 오더라고요. 발키리 GL360으로 변경해서 돌려봤더니 23074점의 점수로 소폭 올랐고 전력량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최대 온도는 92.5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PBO를 내가 한번 봤는데 PBO 킨 거 끈 거 버전에 해당되는 전력량에 따라서 조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아니 PBO 켜도 막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안 키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AMD가 조금 이렇게 TDP를 많이 제한하게 되는, 지난번 CPU도 마찬가지지만 저전력을 목표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렇게 똥꼬쇼 안 해도 잘 나와. 현재 가격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매력이 되게 없어. AMD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반영을 진짜 잘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가 좀 매력이 없어? 매력. 앞쪽에 있는 모델들 매력. 그럼 추후에 가격대가 조금 많이 잡혀가면 조금 확실히 매력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한다. 한 줄 평 한번 해보시죠. 잘 만들었는데 살만하진 않다. 나의 한 줄 평 9700X3D 기대하겠습니다.